안녕하세요, 아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마이스 아토미 이준혁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건 뭐죠? 오늘은 내 거 내먹? 내가 수입해서 내가 마신다 편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좋아하는 와인들을 국내에 소개를 하고 있고, 제가 크리스탈에서 2013년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2013년에 부르고니에서 가장 먼저 수입한 와인이 오늘 드실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을 이제 한국에서 아주 실력 있는 소믈리에님과 함께 날카롭게 비판을 해보고, 이제 그 와인에 대해서 평가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소셜미디어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수입사에 비해서는 와인 애호가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는 편인데, 맨날 그런 말을 하세요. 네가 수입하는 거 맛있냐? 그럼 제가 또 다른 수입사 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토미 가져가나? 아토미 뺏어가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딴 거를 안 좋다고 하면 이거 좀 포스팅 내려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특히나 한국 들어오고 나서는 2020년부터는 타사건은 웬만하면 잘 안 올리려고 하죠. 뭐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즐겨 마시는 와인 중 하나인 에이프로 이제 2023 빈티지가 이번에 릴리즈돼서 제 앞에 계시는 조윤철 소믈리에님을 모시고 테스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빈 리커스토어의 조윤철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믈리에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2018년에 뉴욕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여름이었나?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뵙게 됐는데, 그때 소믈리에에 대해서 1등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뭐 그때 1등을 이 다음 레파토리가 제가 알 것 같아서 그때 뭐 너무 운이 좋게도 1등을 해서 실력이 있으시니까. 네, 뭐 그 계기로 또 이제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주 또 민폐를 민폐는 아니고, 그때 이제 레스케이프 호텔이 오픈하면서 총괄 소믈리에로 가시면서 와인 리스트를 제가 수입사 직원인데 같이 짜게 됐죠. 우리 용진이 형께서 말씀을 같이 좀 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뵙게 된 거고, 그 해 또 저기 소믈리에 대회 나가서 3위 하셨나요? 그 해인가? 다음 해인가? 뭐 아무튼 그 다음 해 뭐 계속, 그때가 이제 제가 대회를 계속 매년 나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뭐 대회 수상이 좀 빈번하게 발생이 되던 해라 3등도 하고 뭐 2등도 하고 1등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라나는 소믈리에 새싹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빡세게 안 하시나? 저 때는 사실 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00년 이때만 학원도 없었고요. WST도 없었고, 제가 WST 레벨 3 딴 게 2005년인가?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저 때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시음회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기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나 WST나 자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는 훨씬 더 편해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업무하는 소믈리에들이 업무하는 환경이 뭐 여전히 거의 12시간씩 매장에 상주를 하잖아요. 파인다이닝 기준에서 보통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뭐 사실 뭐 진짜 공부를 하려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퇴근하고 밤 늦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기준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서 다른 남들보다 좀 더 하면,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실력이 발전하고 느는데, 자, 테스팅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책 하나라도 더 보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찾아보면 정보가 엄청 잘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소믈리에를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는 어떨 때가 있으세요? 뭐 와인 추천할 때가 사실 가장 좋죠. 좋은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는 뭐 지금도 가끔씩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랑 와인바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러 가기는 하지만, 주 5일 상주를 할 때는 좋은 피드백이 바로 즉각 오잖아요. 그게 정말 좋았고, 지금은 이제 뭐 리테일도 같이 하니까 지금에서는 어떤 게 가장 뿌듯하냐면, 이 와인 아직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잘 매입을 해서 잘 구해서 이게 가격이 막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일 때 희열을 느낍니다.
보통 그런 와인들 어떤? 샤를라쇼 그랬고 제가 샤를라쇼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저희가 샤를라쇼 알리고떼랑 쭉쭉해서 한 2020년 9병, 12병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쌌잖아요. 그때 쌌죠. 네. 그때 엄청 쌌죠. 그래서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리고떼가 무슨 그때 공급가가 7만 8만 언저리였어요. 8만 원이었으니까. 네. 그때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이거 맛있는데 왜 비싸다고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공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것도 몇 년 지나서. 그걸 딱 들어오고 나서 알리고떼를 2병 팔고 그거를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럼 맛있더라고요. 이제 마진이 많겠네. 샵에서는 안 팔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뭐 바이드 글라스나 이런 걸로 그렇죠.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그럼. 본인의 철학하고도 맞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럴 때가 대부분 한 80~90%지만 추천을 했는데 야씨 왜 그래 이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도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건 너무 개인적이라서 실력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려지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뭐 이만큼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지만 그렇죠. 요즘 많으시죠. 이게 티키타카가 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하는 소믈리에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면은 경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야 이거 실력이 조금 어줍잖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깔고 누르시죠. 그러면은 사실 응대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공부하셔라 소믈리에 분들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님과 더 티키타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 최근에 보면 이제 소믈리에 분들도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니까 사실 질문을 해서 대응을 못하면 이제 바로 까거든요. 나보다도 뭘 소믈리에를 해. 그리고 진짜 자존심 상할 거거든요. 지금도 투어도 열심히 다니시고 아직 공부 열심히 하시죠? 투어는 이제는 좀 저희 직원들을 보내야 돼서 그렇죠. 저희 회사 복지 중에 이제 2년 차가 되면 투어를 보내줘요. 2년 차가 되면. 그럼 이제 2년 차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갈 투어가 진짜 제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투어 때문에 안 점장님하고 한번 맞습니다. 투어를 저희 버건디를 점장님. 가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매출이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네, 역시 이 하드코어한 투어를 갔다 와야 왜냐면 와인에 대한 이해가 확 좋더라고요 아주. 저랑 투어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샴페인은 진짜 힘들어 하시고 샴페인은 심지어는 가서 기절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희는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해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많이 배우고 오시죠. 엄청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네. 라빈에 대해서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라빈 리커 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와인 소매 브랜드 샵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점에서 보통 근무를 하는데 본점은 고양시 행주 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점도 이제 한 7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7개. 뭐 강남권엔 역삼점에 있고 GS타워 이제 지하 1층에 있고 그리고 뭐 스타필드에 이제 2개 정도 롯데 그리고 원그로브 마곡 그리고 그거 관리하시는 인천, 거면서 되게 힘드시겠다. 근데 뭐 직원들이 다행히도 다 착하고 너무 잘 해줘가지고 무리 없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본점보다는 본점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신데 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와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술을 라빈 리커에 가면은 구매할 수 있다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전통주부터 시작해서 뭐 사케, 뭐 맥주, 뭐 위스키 뭐 등등을 포함한 와인까지 다채롭게 이제 구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최근에 이제 와인샵이 경쟁이 너무 심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심하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것은 특징이 있어야 이 샵이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첫 번째 특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건데 그것만으로 좀 와인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점 같은 경우에는 버건디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요. 근데 원래 버건디 칸이 요만큼 있었는데 옆에 거를 다 허물고 다 버건디로 늘릴 정도로 버건디를 많이 늘렸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좀 라이징 스타들 아니면 그냥 유니콘 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버건디들 있잖아요. 근데 수량이 물론 적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뭐 레스토랑에만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1인 와인 수입사에서 조금 가져오는 그런 와인, 버건디 와인들 같은 경우에
간단한 검증을 통해서 이게 와인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점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이고 보통 그렇게 들어오면 한 두세 달 뒤에 다른 데서 뿡뿡 뜨더라고요. 그럼 저희끼리 이렇게 우리 다 팔고 없는데 우리 지난번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버건디 라빈 가면 일단은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한잔 하면서 예.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와인 주시겠어요? 야, 1번입니까? 1, 2, 3. 소믈리에 스피처를 드릴까요? 네, 저는 스피튼 부탁드립니다. 역시 진정한 소믈리에는 뱉는다니까. 나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와인 개수를 듣고 이건 뱉어야 된다. 뭐 이 정도 퇴근 아니세요 오늘? 퇴근인데 왜? 이게 약속 있으세요 저녁에? 약속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1, 2, 3, 4번을 먹고 네. 뒤에 나오는 와인들을 네. 마시는데 맛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맛없는데 맛있다 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튼을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가감 없이 네, 강함 없이 그냥 비평해도 편하게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강함 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라빈의 그로고 맞나요? 네? 라빈의 그로고 많이 입점돼 있나요? AF로 네. 저희는 다 팔았어요. 벌써? 네, 물론 모든 레인지를 다 받진 않았어가지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받아서 손님들에게 이미 판매가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일부 이제 기배들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중에서는 네. 어떤 집 제일 좋아하세요? 그로도 많잖아요. 저는 미셸 그로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로프레스의 앙그로, 엘그로가 있는데 네, 얘기하면 또 아니요. 댓글에 또 막 뭐 예를 들어서 저 미셸그로 싫어합니다라고 하면 댓글에 막 미셸그로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미셸 그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는 두 그로를 좋아하는데 AF 그로랑 그로프레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로프레. 이 두 그로 패밀리를 좋아하는데 AF 그로는 너무 옛날부터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와인을 계속 서비스도 많이 했고 그리고 먹기도 했어가지고 AF로는 항상 좋은 이미지밖에 없어가지고 좋아하고 그로프레는 엔트리보다는 네. 좀 하이 레인지로 이제 좀 뭐 프레스티지 리시브로구나. 기배로 가면 갈수록 뭐 그랑세조나 리시브나 그쪽으로 가면은 얘가 정말 너무 오리엔탈 스파이스한 캐릭터들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앙그로도 잘 만들잖아요. 안그로는 너무 찐해서? 아니라 이제 댓글이 이제 달릴 텐데 아니야. 사실 안그로는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네. 지금 이제 딸이 만드시잖아요. 딸이 만든 지는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딸이 재욱이가 친구거든요. 저하고 네. 재욱이가 이제 본인 와인 만들다가 알사스 내려가 저기 밑에 동네에서 와인 좀 만들다가 지금 이제 버건디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이제 데즈니에서 와인메이커를 네. 하게 됐는데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재욱이하고. 그래서 제가 앙그로를 처음 간 게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딸이 제가 알기로는 13년부터 학교 다니면서 와이너리에서 일을 했어요. 뭐 지금도 앙그로 가끔 사서 먹지만은 앙그로의 최전성기는 처음에 뭐 95년 시작할 때부터 와인 굉장히 좋았었고 99년, 뭐 2002년, 2005년 이때가 뭐 2010년까지 이때는 사실 독보적으로 제일 잘 만들었었는데 딸이 만들면서 조금 물론 지금도 좋은 와인이지만 예전의 레퓨테이션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해요. 저는 반대로 그 그로프레스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살짝 와인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걔들이 16인가 17부터 약간 여기 왼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 돈 주고 절대 안 사요.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많이 사 먹었었는데 미셸 그로는 항상 그냥 평탄은 치는 네. 집인 것 같고 근데 막 특이하게 잘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집도 좋으니까. 그 네 개 집 다 좋은데 네.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지자면 그 두 집을 저는 고르고 싶고 저는 F를 아무래도 제일 자주 먹죠. 제가 파니까. 네. 자, 1번 와인 어떠십니까? 1번은
감회 같은데 네. 저는 정답입니다. 네. 역시 소믈리에 짬바. 감회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네. 되게 맛있다.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네. 부르고뉴 이제 많은 생산자들이 이제 뭐 이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 보졸레 지역에 가서 그쵸. 와인을 네,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징들이 잘 묻어나는 그런 몇몇 탑 생산자들이 만드는 보졸레들을 굉장히 좀 즐겁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뭐 보졸레의 탑 생산자들의 가격에 비하면 비슷하거든요, 사실. 네. 공급가 기준으로나 아니면 소매가 기준으로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보졸레 와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고 나는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다만 뭐 나는 피노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그러면 좀 비슷한 가격대에 뭐 레지오날급의 피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1번 와인이에요. 이게 2018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일 거예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물레가방에서 만들어서 2018부터 그래도 좀 파워가 있고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잘 묻어나게 만들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네. 2번 가볼까요? 테스트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아니에요. 사관 선생님한테 너 공부 잘 열심히 했니? 2번 가보자. 소믈리에 2번, 3번 한번 비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신지 소믈리에님. 와, 레이블은 참 이뻐요. 2023인가요? 네, 23입니다. 오늘 드실 게 23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2번 맛있어요. 저는 3번도 좋네요. 두 개 딱 먹는데 2번이 좀 더 맛있다. 지금 먹기에는 그냥 바로 팡팡 터져도 되게 좋은데요. 3번도 맛있어요. 노즈는 2번이 지금 더 훨씬 좋고 맛은 3번이 인텐스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2번, 3번이 그냥 개인적으로 빈티지만 다른 것 같아요. 2번이 좀 예전 스타일. 예전 스타일. 3번이 저 사실 23년 A4를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쭉쭉쭉 나가고 뭐 저라고 해서 이렇게 올로케이션 와인을 그냥 막 사 먹지 않거든요, 저희는. 손님 먼저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있으면은 그제 가서 이제 좀 사 먹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에 초대하면 좀 오시지 왜 맨날 안 오세요? 또한 직원의 복지. 그게 또 멀기도 하니까 회사 안전장님이 자주 오시더라. 그리고 저희 밑에 직원들 중에 또 팬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2, 3이 이게 세 번째가 이상 같아요. 이게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좀 저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뭔가 그리고 이제 테크시트를 봐도 뭔가 뭐 세라믹 쓰고 콜 클러스터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 3번은 제가 알던 A4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노즈에서 되게 뭔가 좀 시원하고 좀 약간 맨솔이나 약간 허브 뉘앙스가 되게 시원하게 기분 좋게 나요. 맛은 훨씬 더 댄스하고. 2번은 딱 제가 아는 A4로 예쁨 체리 둘 다 23이고요. 아 그래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3번이 더 좋다. 맛은 3번, 노즈는 2번. 2번이 오코트니니 후주. 오코트니니 후주고 이게 부르고뉴 피노 노일 거예요. 아니 똑같이 만들잖아요, 둘 다. 가격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둘 다 옛날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아니요, 지금 조금 바뀌어서 만들긴 한데 사실 그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티아스가 만들고 있으니까 마티아스가 2011년에 와이너리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파롱 밑에서 11 빈티지 그 암프라사우스하고 같이 이제 11, 12 빈티지를 만들고 13부터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었었고 그러면서 계속 와인을 만들면서 계속 퀄리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제가 보기에는 2022에 정점을 찍었는데 왜냐면 진짜 놀랐었어요. 와이너리 갔다가 테스팅을 하는데 그때 21을 먹고 내가 와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디아시하고 비벼도 되겠다 할 만큼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오크 비율도 조금 낮췄고 뭐 한 20% 정도로 그 대신 홀클럽 비율은 60에서 70, 뭐 80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5, 60 정도 보통 홀클러스터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반은 오크, 반은 세라믹을 쓰기 시작한 빈티지가 20이고요. 23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라믹하고 이제 오크가 거의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크 비율은 뭐 맥시멈 20%
그렇게 만드는 집인데 먹기 편하게 좀 다가가기 쉽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노즈는 이거 맞습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를 저 사실 A4로 화이트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먹은 적이 없네요. 플래그십은 꼬샤고요. 근데 꼬샤는 네고스로 만들고 화이트를 3개 만들죠. 이 집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화이트 생산자들도 레드를 만들고 레드 생산자들도 화이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굳이 어디다 둬야 되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소믈리에 다 똑같을 거예요. 네, 레드 생산자 레드고 화이트 생산 화이트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고 그리고 나서 뭐 얘는 이것도 좋더라 하면은 이제 레드 생산자의 화이트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레드 생산자들 화이트는 다 괜찮아요. 이게 뭐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탑 티어의 레드 버건디 생산자들이 만약에 화이트 만든다 웬만하면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오크 영양인지 뭔지 이게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좋은 오크를 썼을 수도 있고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진짜 탑업 중에 레드도 잘 만들고 화이트도 잘 만드는 집은 뭐 DRC 있죠. 그다음에 뭐 르루아 뭐 도브네 그다음 비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진짜 탑 오브 탑 정도고 보기에는 유진이 블랑이 괜찮기는 한데 막 이건 아니다. 자크 프레딩 위니에도 리생 조지 블랑을 만드는데 그닥 뭐 이 수준이고 꼼틀리제벨에도 리생 조지에서 화이트를 만드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레드에 비해서는 빠진다. 또 누가 있지? 두작은 화이트 팬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제가 더 좋아하죠. 화이트도 괜찮은데 거기는 압도적으로 거기도 레드가 좋고 후미에도 저 꼬샤는 맛있긴 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이 작가님 좋아하는 밀레만 화이트가 좋아요, 레드가 좋아요? 무조건 화이트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레드 잘 만든다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생산자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레드 프로듀서를 우리가 일단 알고 있고 화이트 전문으로 만드는데 레드 잘 만드는 집은 진짜 많이 없긴 하다. 그렇게 치면 샤샤뉴 쪽이나 먹소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다른 왕들은 맛있다고 하는 무슨 많이 계시던데 이번 클레제는 레드 생산자인데 화이트가 더 인기가 많기는 하고 그 다음에 베르난 모로도 레드 되게 맛있고 그 다음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네. 네. 진짜. 그래서 뭐 AF4로 화이트 제가 안 먹어봤지만 어떠세요 지금? 근데 이거 1번을 조금 이거 첫 번째 걸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좀 황향이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첫 잔이 이상했던 건가 아니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본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와인이. 또 썰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없어요. 다 좋아하고 저는 저쪽 왼쪽으로 가는 애들도 너무 가지만 않았으면은 뭐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 1번 지금 첫 번째 화이트 같은 경우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좀 뭐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이거 좀 날리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라고 이제 뭐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뱉는 거랑 드시는 거랑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와인이 이제 거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저도 좀 있었어요. 뱉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 와인 좀 많이 도와주고 가르쳐줬던 이제 형이 그 형 다 먹어요. 일단 술을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먹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먹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한 3개, 4개가 넘어가니까 이게 술이지 와인으로서의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닌데 평소 때 주량 보면 2병, 3병 드시면 아니, 맛은 느껴지는데 이게 정확한 좀 판단이 좀 안 된다고 할까? 테스팅이 정확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와인 먹을 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막 그랜 테이스팅 이런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씩 주구장창 그 와인 다 맛봐야 되니까 그걸 먹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나는 시작을 그냥 뱉는 걸로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길을 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바꾼 거는 이제 먹었을 때 애프터 테이스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와인 뭐 애호가 분들이나 뭐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외국의 이제 소믈리에 분들이나 아니면 평론가 분들을 보니까 조금 먹고 한 3분의 1 정도 먹고 3분의 2 뱉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바꿨어요. 조금 삼키고 나머지는 뱉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때려 마셨고 네. 뉴욕에서 와인 마시면서 이제 거기 진짜 탑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걔들하고 술을 같이 먹다 보니까 정말 테스팅을 해야 되는 자리는 테스팅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먹는 걸로 시작을 해서 네. 이거를 뱉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마셨을 때랑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치트키를 쓰는 거는 테스팅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00개 이상을 해야 된다. 뭐 하루에 와이너리를 뭐 5개, 6개 이상 가서 풀로 테스팅을 하면 보통 한 80개, 90개를 마시니까 그러면 그런 집들은 갈 때 이제 테스팅을 해도 소믈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 정도만 마시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1시간에 한 40개, 50개 하면 못해요. 한 10분 쉬고 물 마시고 좀 쉬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테스팅하고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주량이 좀 돼야 테스팅은 제대로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아니 뭐 사실 이런 와인들로만 하면 1시간에 100개도 하죠. 테이스팅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 두 번째 화이트는 진짜 좋은 화이트고 그러니까 비싼 화이트 같아요. 딱 그냥 너무 비싼 화이트에서 나는 이게 만약에 기본급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급이면 진짜 거의 전부 다 사야 되는 정도? 1번이 부르고뉴 오코트디니 블랑 이것도 오크 숙성을 쓰는 집이고 뭐 디스템 해서 만들고 저는 그냥 바로 들이대는 거는 얘가 좀 좋지 않나 싶기는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본 프로미크루예요. 사실은 한국 분들은 본 프로미크루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믈리에님이 필드에서 해주실 역할이 이런 와인이나 내가 예를 들어 뭐 쇼레이 레본 아니면 지금이야 사람들이 생또방을 조금 먹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 사람 중에서 마랑지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샹볼 본노만의 이런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쥐브리까지 거기 라인으로 보더 라인까지 리생조지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기까지는 먹지만 지금 이제 최근 4, 5년 사이에 픽생 뭐 막산을 먹지 그전에 누가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또방 좀 먹기 시작해서 사실 생로망은 아예 지금도 안 먹잖아요. 아직도 안 드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온난화가 좀 돼서 포도도 잘 있고 하면 마랑지나 사실 뭐 이런 봄 프로메크루도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저 본 프리메크리는 비싸잖아요. 비싼데 비싼 값어치를 하는 와인인 것 같고 저 부르고뉴 오코트드 본 블랑인가요? 네, 이건 리 블랑은 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팔렛에서 조금 좀 더 텐션이 약간 그 미네랄적인 산도적인 그런 텐션이 좀 더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항상 23 화이트 괜찮죠 이 집 와인. 화이트요? 네. 화이트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더 있나요 화이트? 없죠? 오늘은 리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이프그로의 블랑들은 처음이어가지고 잘 만들어요. 어떨지 몰랐는데 뭐 괜찮게 역시나 꽤 잘 만드는 집입니다. 다음 와인 좀 부탁드립니다.